던 때입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난 뒤 4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언론이 김영삼 대통령을 매도하고 폄하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멀쩡하게 똑똑하고 식견이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은 참 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회 적결, 금융실명제,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건 했죠. 지금 타고 다니는 KTX는 누가 건설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 나갈 때 인천공항을 이용하시죠? 인천공항은 누가 건설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들고 다니시는 이 핸드폰, 이게 옛날 아날로그 핸드폰이 아니라 디지털 핸드폰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에서 GSM이라고 하는 디지털 핸드폰의 새로운 표준을 놔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발한 우리의 기술인 CDMA 방식을 통해서 핸드폰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결정하셨을 때 이 디지털 핸드폰, 값싸게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 핸드폰, 전 세계에 로열티 8%를 주고 가져와야 되는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누가 개발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까지도 한국을 인터넷 사용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초고속 정보통신 건설을 누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알려져 있을까요? 그동안 홍보가 너무 부실했네요. 문민정부에 참여했던 분들 정신 차리세요. 문민정부에서 왜 홍보로에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아무 일도 안 한 분으로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문민정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홍보에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근래에 어느 대통령이 제일 위대합니까? 저 설명을 듣고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군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끊임없이 개혁을 하신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우리나라에 개혁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부분이 뭐가 없을까? 불철주야 골몰하신 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침에 우리 박관영 의장님 계시지만은 아마 아침에 출근하고 싶어서 5시에 조깅하시고 출근하고 싶어서 애가 쓰이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너무 일찍 출근하시면은 밑에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출근 시간을 일부러 늦추어서 나오시는 분이고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룩하신 개혁이 공공부문, 노동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 정보통신부문, 환경,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개혁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치하에서는 한 번도 적자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튼튼해야 된다 늘 강조하셔서 늘 흑자 예산으로 정부의 금고를 튼튼하게 마련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외환위기 뭐로 막았습니까? 공적 자금 투입으로 막았습니다. 국가 공공부문의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튼튼한 재정으로
부실한 금융, 부실한 기업 부분의 적자를 보존함으로써 저희가 외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도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 재정이 부실할 때 국가부도가 일어나는 것인데, 국가부도로 갈 수 있는 외환 위기가 있었지만 그거를 국가부도로 가지 않게 막은 것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튼튼한 국가재정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왜 정부 국간을 풀면은 인기가 오른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왜 그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린벨트 풀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자금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표준을 준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에 그린벨트 한 편도 안 풀었습니다. 아시아 경기 한다고 부산에 승마장이 없어서 결국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승마장이라도 건설해달라고 당시 문정수 부산시장이 와서 건의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그린벨트를 푸는데 예외가 있으면 본물처럼 풀리니까 그린벨트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공간이다.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오로지 국가의 건설, 미래를 위한 준비에 골몰했던 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1차 정보화 추진 확대 보고 회의를 마치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회의보다도 중요한 회의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회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격하셨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까지와 같이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세계와 앞으로 이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데 오늘 내가 그 시금석이 되는 이 회의를 열었다는 거 나는 참 감격스럽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정보화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부처가 하는 정보화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를 해야 된다. 국가가 앞장서서 정보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1995년 초에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그 실현으로서 1996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은 1996년에 코스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산업들이 코스닥이라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존의 코스피 증권거래소가 아닌 코스닥을 통해서 진출하도록 했고, 그리고 96년 말에 한국기술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본만이 아니라 기술만 가지고도 거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97년에 직접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벤처기업 경진대회를 갔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물으셨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정부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거기 벤처기업 대표들이 자본, 은행, 융자 저희 이런 거 필요 없고 저희는 기술이 필요한데 많은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저희한테는 작은 기업이라고 오지 않으니까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지시하셨어요. 연락해가지고 국방부하고 연락해가지고 병역 혜택 받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요새 하는 산업체 기능요원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요즈마 펀드라고 9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생긴 펀드가 있는데 한국처럼 완벽하게 정보통신 생태계를 이룩한 나라가 없다고
9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갔습니다. 마윈, 중국의 마윈 회장도 97년도에 한국을 와가지고 한국의 이 생태계가 너무 부럽다 그러고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이제는 격차가 달라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2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싱가포르에 있었던 아셈 회의를 갔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30분 간격으로 각국에서 온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각국의 정상들하고 3번 거푸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9번이나 그 중요한 회의에서 혼밥을 먹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 세계 50개국 정상들이 모인 그 중요한 회의에서 그 아까운 기회를 그렇게 놓치는가. 30분마다 각국 정상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과제를 설득했던 대통령과 9번이나 혼밥을 먹었던 대통령,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위대하신 대통령인지 아실 것입니다. 시간 안 됩니까? 예, 짧게는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짧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시간을 너무 써서 한 5분 동안만 PPT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업적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 독재와 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전국 대통령 이승만, 김대화 대통령 박정희, 이 두 분의 업적은 김영삼 대통령처럼 이분들의 업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신 분이 있어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완성된 그 모습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최초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개혁의 1단계는 한국병의 극복과 신한국 건설, 제가 말씀드렸고, 2단계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개인은 정직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불철주야이라는 애국심에 가득한 대통령, 그리고 뛰어난 순발력과 미래의 비전을 갖추신 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음해하는 세력의 주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대단한 언어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연설문을 직접 다 고쳐서 쓰시는 언어 감각과, 저도 신문에 칼럼께 썼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을 모신 이후에 제 칼럼은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기 전의 칼럼에 비해서 필체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수를 쓰지 않는 담백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외환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동구 전 총리가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과 처리 과정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외환위기는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거를 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2000년에 어느 강연회에서 수례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외환위기가 일어나던 해인 1997년 4월에 그때 경제부총리를 바꾼다는 설이 있었을 때 나도 물망에 올랐었는데, 내가 만약 1997년 4월에 경제부총리를 맡았다면 내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 워낙 오랫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외환위기는 결코 김영삼 대통령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 운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단면이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인간적 단면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주신 이각범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